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4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동북아 국가들의 적극적인 예방 외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을 경계하는 국제사회가 손을 맞잡고 있는 건데요.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실제 도발을 강행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원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장님, 박 대통령 유엔 총회 마치고 돌아왔는데 더 중요한 일정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일 정상회담까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박 대통령의 최근 그 외교 행보에 대해서 광폭적인 외교 행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원장님께서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전방위적인 외교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을 어떻게 해서든지 국제사회에 끌어내고, 예.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이라든가 4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 예방 외교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북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압박 외교가 될 것이고 봉쇄 외교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남북한이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은 외곽을 때려서 외곽을 포위하는 그런 포위 외교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우리 정부의 외교가 북한에겐 압박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10월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10월 행사는 좀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김정은이가 등장한 5주년이 되는 그런 네. 날이거든요. 네. 정확한 날은 2010년 9월 28일입니다만은 네. 한 5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김정은의 유대성을 부각시키는 또 김정은의 유일 영도 체계를 세계에 부각시키는 그런 행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핵실험을 한다든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그러한 그 행사의 목적이 퇴색되는 그런 행동은 좀 자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제적인 압박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런 효과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김정은을 어떻게든지 부각시키는 그런 행사로 몰고 가려는 그런 여러 가지 징후가 보이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쉽게 그렇게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압력을 받는 그러한 일은 좀 자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미중 간의 갈등 물론 표면적으로 갈등을 일으킨 건 아닙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세계의 패권을 놓고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한일 간의 관계도 그렇게 좋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자기들이 큰 일을 벌이게 되면은 이러한 주변국들이 모두 뭉쳐서 북한을 공격하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따라서 자기들이 현재 처하고 있는 또 자기들이 현재 쥐고 있는 패 상당히 좋은 패거든요. 나름대로는 이런 패를 놓치고 싶지는 않겠죠.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주변국을 뭉치게 함으로써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어쨌든 미사일 발사하던 포착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님 말씀처럼 큰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우리가 노동자 창건일 10일이 되게 중요한 기점이다. 이거를 전후로 해서 북한 도발 가능성을 참 점쳐봤고 예상을 했었는데 북한에게 있어서 이 당창건 70주년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0주년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북한은 5년, 10년 이런 단위로 꺾어지는 해라고 가지고 매우 성대하게 예. 그 행사를 치르는 이제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70주년이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역시 김정은이가 등장한 한 5년 정도 되는 네네. 그런 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이는 이미 2014년부터 이번 당창건 70주년 기념일을 갖다가 대축전의 해로 민족의 대축전의 해로 만들자. 네. 그렇게 해서 모든 건설이라든가 각 분야의 사업을 10월 10일 금년 10월 10일로 맞춰서 완결하도록 그렇게 독려해 왔었거든요. 네. 그것은 곧 자기의 위대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번 10월 10일을 통해서 건설뿐만 아니라 교육, 사회, 문화, 정치, 외교, 남북관계 모든 것을 그때에 맞춰서 하나의 전환적인 해로 만들기 위해서 예. 노력을 해왔다는데 금년에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축전의 해로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여기 큰 공을 쏟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10일이면 이제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중국, 러시아 뭐 이런 주변국에 초청장을 하나도 보내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그 이유도 궁금하고 이대로 간다면 결국에는 이게 내부의 축제로 그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첫째는 그래서 지금 북중 관계라든가 북러 관계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네네. 북중 관계는 뭐 최악이라고 할 수 있을 네. 정도고 따라서 설사 북한이 뭐 시진핑이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 당 상임위원들, 당 정치국 상임위원들이 7분이 있잖아요, 중국에. 네. 그게 누구도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김정은이가 사실 가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전승 기념일 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푸틴이라든가 그런 거뭇급이 올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네. 굳이 초청장을 보내서 그냥 조금 이렇게 별로 재미가 거절을 없는, 받는, 네. 재미가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자기 중심으로 성대하게 기념식을 거행함으로써 역시 김정은을 돋보이게 하는 네. 그런 행사로 치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사상이라든가 정치 군사 모든 부분에서 김정은의 이제 유일 영도 체계가 확고하게 이제 정착이 됐다. 그동안에 뭐 장성택 숙청이라든가 네. 이런 여러 군내적인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대외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모두 청산하고 이제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가 시작됐다고 하는 이런 것을 선포하는 걸로 해서 물론 거기에 뭐 축포도 쏠 것이고 축포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불꽃놀이겠죠. 어마어마한 불꽃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김정은의 위대성을 보이게 하는 이런 행사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방잔치가 안 되려면 참석 인사 급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보실 때는 물론 그 중국 전승절 때는 최룡해가 갔었죠. 그렇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인사급이 올 거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 뭐 중국은 물론 가려고 한 것 같아요. 네. 중국은 축하 사절단을 보내려고 한 것 같은데 북한에서는 역시 거물급이 오지 않는 한은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네. 주중 이제 주북 중국 대사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들이 참가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65주년 기념이라든가 60주년 기념 때 당창건 기념 그랬을 때의 그 북중 관계, 북러 관계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이번 70주년 행사는 치러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노동당 창건일에 미사일을 발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신데 그럼 만약에 이게 사실로 만약에 이어진다면 이건 시나리오가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입장에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시나리오까지 수정해 가면서 북한 70주년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기념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해석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축포를 쏜다고 하는 북한은 것은 생각이 없었다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바꾼 것 자체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대축전장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 꼭 무슨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고 그런다기보다도 네. 특히 이제 경제 문제에 김정은이가 등장하면서 올인하고 있거든요. 물론 핵 무력 건설도 얘기를 했습니다. 병진 네. 정책에서 그렇지만은 그보다 먼저 경제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천명을 했었습니다. 2013년 3월 31일 날. 따라서 경제에 올인하고 있고 북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모든 지역에서 건설 붐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군사적인 영장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영장이다. 경제적인 능력도 탁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번 당창건 70주년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인데 네. 우리는 거기에다 대고 이제 축포를 쏘지 않냐 소위 이제 이런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북한이 영원히 장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고 또 4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네. 다만 이번에는 역시 김정은의 유일 영도 체계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행사로 돼야 되기 때문에 괜히 그런 군사적인 도발을 통해서 주변국으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고 그렇게 해서 모든 관심이 북한에서 쏜 그 미사일로 관심이 집중이 될 경우에 김정은이가 목표로 했던 자기의 시대를 여는 그것이 좀 퇴색될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언젠가는 물론 미사일 실험을 할 걸로 저도 봅니다만은 이번에는 아닌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워낙 근데 또 북한의 행태를 보면은 종잡을 수 없는 그 물론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예. 도발 시기를 저울질한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둘 중에 하나가 이제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아니면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4주기 등 다른 기념일 때 또 그때를 시기로 저울질하고 있지 않겠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꼭 어떤 그 기념일이 있어서 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차 핵실험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만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장거리 미사일을 쏜다든가 핵실험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평화시랄까요? 긴장이 이렇게 고도로 집중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시점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쏜다든가 핵실험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오히려 아닌 것 같고 자기들의 내부적인 필요랄까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유대성을 부각시킬 그런 다른 또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내부적인 논리가 있을 때에 그런 행동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걸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물론 징후는 있습니다. 최소한 한 달 전이라든가 2, 3주 전에 이제 징후가 있죠. 왜냐하면 그걸 지금 평양 근처에서 군수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동을 발사도로 이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액체 연료도 그게 주입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다 알 수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시기적인 상황 때문에 지금 10일에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렇죠. 실무적인 문제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지금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이 북한에 대한 압박이 계속 가해지고 있고 그 가장 좀 영향력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인데 중국 시진핑 주석도 지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경고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북한에게 좀 강한 메시지로 영향을 미칠까요? 전혀 안 미친다고 한다면 거짓말이죠. 미칩니다. 미치는데 북한은 아시다시피 1950년대부터 소위 주체 내지는 주체 경제 이런 것들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강대국을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50년대 후반부터 특히 62년이죠. 쿠바 미사일 사건 이런 것을 통해서 강대국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력으로 뭐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쭉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북한이요? 네, 북한은 신뢰하지 않아 왔고 언제 변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80 내지 90%의 경제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래서 중국이 정말 전면적으로 경제를 끊어버리면 북한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말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마음대로 또 북한을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닌 이제 이런 아주 좀 복잡 미묘한 그런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중국을 완전히 놓치는 그러한 외교 행보는 하지 않을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금 패권 다툼 속에서 북한까지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중국도 따라서 적절한 선에서 지금 북중 간에는 타협이 이루어지면서 굴러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